활동 안에서 7교시 학생 모두가 특별해지는 삶의 경험을 누리고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될 수 있도록 스포츠 교육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치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으로 또 교육 이를 위해 알차고 내실 있는 체육 과정을 운영해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주간 체육 수업 실시는 교육 과정의 도시된 기술을 철저하게 지키고 학생 체육 건강교사 규정 규율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포츠 강사를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총 26명을 지원해서 담임 선생님들의 체육 수업을 보조하고 학교 스포츠 클럽 지도나 방학 중에 스포츠 캠프를 실시해서 학생들의 체육 활동 경험을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연간 272시간 이상의 체육 활동을 확보하고 고등학교는 3년간 매 학기 10단위 이상의 체육 수업을 편성함으로써 학교 체육의 연속성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성장 발달 과정을 고려해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10차시의 생존수영 실시 교육을 활용해서 집중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교육청은 부서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존수영 이론과 실기를 통합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세심한 촘촘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이 한 가지 운동 활동을 적극 권장해서 일반 학생의 운동 결핍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평생 운동 습관 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체 학교의 학생들이 창의체험, 자율동아리, 틈새 실험과 같은 시간을 활용한 145점의 소규모 수준별 신체 활동 동아리인 365 플러스 체육 보험 활동을 운영해서 그동안 체육 활동에서 소외되었던 학생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참여 동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으로 학생 건강 체력 평가를 실시해서 학생들의 체력 수준을 면밀하게 진단하겠습니다. 그 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학교에서 저체력 학생이나 비만 학생 그리고 경계 수준에 있는 학생의 체력과 개별 특성에 맞춘 건강 체력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체력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의 건강, 체력, 인성, 시민성 함양을 위해 학교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중심의 장기 학교별 교내 스포츠 리그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이 한 종목 이상 스포츠 리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서 학기당 2-3개의 리그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학기 시작 전에 여학생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반영한 수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스포츠 동아리를 활성화해서 학생 주도 체육 활동을 더욱 장려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눈높이를 반영한 다채로운 교내 체육 이벤트를 직접 개최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학생 중심 창의 융합 스포츠 스쿨을 2024년도 10개 학교에서 올해는 20개 학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길청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 마을 단위 스포츠 클럽 공동동을 더욱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공동동은 한자로 마을동, 아이동, 그다음에 우리 금길동 이렇게 써서 마을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운동한다는 일종의 체육과의 그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도에 25개 학교가 각각 거점으로 운영 중이었던 공동동 사업을 2025년도에는 30개 학교로 확대해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지역 시민이 어우러지는 스포츠로 하나 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킹볼이나 테니스, 볼링 같은 기존 체육 수업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종목을 신설해서 학생들의 선택폭을 넓히고 기존 신규중심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 관람이나 스포츠 박물관 방문, 심판 강습과 같은 다양한 스포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서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이 한데 어우러진 입체적인 스포츠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감배 스포츠 클럽 대회를 통해 교육 공동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간 만남과 소통의 매개가 되어 활기찬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부터 12월까지 종목별로 리그와 토너먼트를 운영해서 학생들이 공정, 협동, 도전의 스포츠 단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전에 11개 종목에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17개 시도 대표 선수들이 참여하는 배구 종목을 11월경에 우리 세종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2,000여 명의 선수단이 우리 세종시를 방문해서 스포츠 문화를 향유할 것입니다. 나아가 체육 특기를 가진 우수 학생 선수 발굴을 위해 10월경 교육감배 세종 학생 체육대회를 기존의 13종목에서 15종목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 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선진형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육상, 테니스, 펜싱을 포함한 총 11개 종목 26개 운동부가 21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며 특히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고 운동부 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안정적 공간에서 학교 운동부가 육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 선수의 수업 참여를 보장하고 대회와 훈련 참가로 인한 수업 결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e스쿨 온라인 보충 수업을 통해 개별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말 대회 출전 시 그 대회 다음 날을 운동 없는 날로 지정해서 피로 누적에 따른 부상 예방이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선수가 미래의 체육 지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 2회 체육 진로 캠프를 운영해서 체육계열 진학 상담과 체육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한 진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교육청에서는 학교 운동부 창단을 지속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클럽 기반의 지역형 학교운동부와 공공형 스포츠클럽 전문 상습반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운동부 육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학교 운동부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연중으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 안전관리, 훈련 설계, 또 평가와 같은 지도자 운동 소양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종목별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신뢰받는 학교 운동부 문화를 구성하기 위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 협의회를 연 2회 운영해서 안전하고 청렴한 학교 운동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속 가능한 학교 체육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학교 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이 선순환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학교 체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령에 근거한 4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서 학교 운동부 활성화, 학생 선수 학습과 일권 보호, 학교 운동부 지도자 관리, 그리고 학교 체육 활성화 같은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시 체육회와 동력별 회원단체와 같은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공동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목표로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기별로 체육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 배려, 수동과 같은 스포츠의 가치를 교육 공동체가 함께 배워갈 수 있게 학교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연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11개 종목이 현재 5개가 연계가 완료된 상태고 6개는 아직 미연계 상태입니다. 이거는 연계가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 운동부 창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계가 계속 이렇게 높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신설 운동부 종목을 작년에 예를 들면 나루토의 펜싱부를 창단한 것처럼 운동부가 종목이 신설되는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동부 창단도 노력하고 있고요. 운동부 창단과 별개로 기존의 한 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운동부가 지역형으로 운영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중학교에 운동부가 하나 마련되면 그 중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하더라도 그 중학교에 와서 같이 운동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형으로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최근에 이제 조치원 중학교에 검도가 있는데 검도는 연계가 완료된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치원 중학교에서 졸업한 여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그 고등학교가 지금 검도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최근에 학교와 협의를 맞춰서 그 조치원 중학교에서 여고 진학 학생들 선수들을 검도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연계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국립체육연계학교 관련해서는 기자님 방금 말씀하신 스포츠 세종 포럼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 세종이 후보지 중에 17분의 1의 확률적으로는 17분의 1의 확률로 후보지 중에 하나인데 저희 생각에는 이제 아직 세육중고가 마련되지 않은 제주 그리고 세종 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지지 여건 또 중앙원과 관련된 고려할 때 세종이 최적지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슈에서 세종시청과 함께 저희가 활발히 협의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그런 협의가 또 문체부, 또 교육부와 함께 협의할 때 그런 강의성도 요청하고 또 그 와중에서 우리 세종시 아이들이 세종체육연계학교에 많이 진학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입지도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팝스 학생 건강체력제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의 사회적 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예측하셨듯이 세종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사회적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아마도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학력 공부에 더 집중하느라 체육 활동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조금 저조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교육감님 방금 브리핑에서 안내하신 것처럼 여학생들의 체육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하고자 이제 원하는 체육활동 같은 거 수요조사를 통해서 여학생들에게 적합한 활동을 많이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공 스포츠 클럽, 이제 야구 종목이 저희가 운동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데 세종시에 공공 스포츠 클럽 협회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아주 전문 선수까지는 아니고 일반 학생과 엘리트 학생 한 중간 정도 수준에 있는 그런 취미와 운동을 좀 결합한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규모로 볼 때 아직 저희가 야구부가 아직 구성되어 있는 학교가 없는데 이건 또 이제 저희가 규모가 세종 규모가 더 커지고 여건이 무르익으면 그런 여건이 되면 저희가 뭐 추진 안 할 이유가 당연히 없고요. 적극 지원할 예정이고 이거는 좀 시간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이제 학생 선수들이 이제 대회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는 대기간이 아무래도 좀 피로가 많이 누적되잖아요. 그 다음 날에는 운동 대회 끝난 다음 날은 운동 연습을 하지 않고 하루 휴무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무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학교 수업이나 공휴일이면 그냥 휴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아직 뭐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너무 과도하게 운동 대회 마치고 와서 다음날 좀 대여섯 시간씩 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공휴일 대표적으로 이제 교육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인데요. 이제 스포츠 클럽 대회는 이제 정규 수업이 없는 시간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평일 밀시간에도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거의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뭐 의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라서 공휴일도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다 말씀입니다. 주말 대회를 제가 왜 운동 없는 날을 여쭤봤냐면요. 지금 아이들 운동관을 운동하는 교사들이 사실 주말 대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 없는 날이 교사들한테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가는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에요. 두 가지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그 운동부 선수, 운동부와 일반 학생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운동 없는 날은 운동부 학생들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말 대회라는 것은 우리 일반 학생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클럽 대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반 학생들은 주말에도 이렇게 자유롭게 대회에 참여하고 운영하고 있고 운동 선수들은 이제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음 날은 이제 운동 없는 날로 해서 쉬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저께 그 일을 모든 일이 나눌받았을 때랑 참으로 유감스럽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정말 특수일 대상 이 일로 인해서 혹시라도 특수일을 받는 대상 학생들이 일반 통합교육을 받는 것에 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기본적으로 들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이 상황에 대한 학생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그런 과정을 좀 펼쳤습니다만 그 일반 범죄를 보듯이 학교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그 학생이 넣고 학생이 교사와 관련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접근으로 보는 것은 좀 저희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어제 오송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관련해서 초기부터는 대부분 해당하는 기사에 특수교육대 장학생 또 특수교육대 장학라고 하는 분들이 포커스로 그런 기사가 보도가 됐었는데요. 오늘 또 이제 전체적으로 검색을 해봤을 때는
헤드라인 기사의 특수교육 대상자 부분은 많이 빠지고 고교생의 그 흉기난도이라는 것들이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학생에 의한 그 문제, 폭행, 흉기난도와 관련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접근이라기보다는 전체 학생들 속에서의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특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의한 사고들은 끊임없이 올해도 가까운 서울 송파 쪽에서의 고등학교 학생이 교사에 폭행하는 부분들, 초등학생이 교감선을 뺨을 때리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들 중에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한테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할 거냐 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이 개인적으로 학교체육교육 활성화라는 측면이다 보니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체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역시 하나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육 활동과 관련된 참여들을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날 스포츠 클럽 장애 학생들 학교에서 공동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장애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는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종시 장애인 체육회하고 연계해서 매주 토요일날 스포츠 클럽 형태의 팀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음학교하고 누리학교 문화예술 체육 중점화 학교로 운영을 하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들을 문화예술 체육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중에 행동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중에서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범학생이라는 저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들, 그다음 해당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의 문제라는 측면들 속에서 같이 부모님들까지 직접 상담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부터 특수교사들 중에서 행동과 관련해서 행동문제 전문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과정을 홍두대 특수교육대학원 연계해서 행동문제 전문가들을 지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중에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그 심화적인 지원, 그다음 포괄적인 지원 형태를 두 가지 측면들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